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기네 TV입니다. 모두들 편안히 잘들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요, 여성 전용 애무방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애무방이라고도 얘기하지만요, 여성 전용 감각 마사지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유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일본이나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성들의 감각적인 경험이나 터치를 함으로 인해서 몸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여성들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그곳을 방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남성들만 즐기느냐, 우리 여성들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유사 성매매를 하는 이러한 곳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고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라고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여성 전용 업소 중에서도요, 여성 전용 애무방이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출장 마사지까지 아주 성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런 애무방에서 여성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여성들이 어떠한 경로로 방문을 하면 왜 방문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겉으로는 그저 건전한 스포츠 마사지실 정도로 보여지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애무방은요, 간판으로 보기에도 그저 건전한 스포츠 마사지실로 알려지게끔 간판도 걸려 있고요. 또 실내 내부에서도요, 아주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피부 마사지실이나 혹은 스포츠 마사지실 정도로 알게끔 그렇게 꾸며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그렇지만 실제로 마사지를 받아보면은요,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마사지실과 다른데 라는 거를 금방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여성이 명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온 몸이 다 쑤시고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는 찰나에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나는 제사 음식이면 뭐 손님 치르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바로 내가 좋은 마사지 샵 하나 소개시켜 줄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어디야? 소개시켜 줘봐 라고 했더니 일반적인 마사지 샵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가면은 만족할 수 있어. 충분히 온 몸을 노근노근할 정도로 이완하고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야.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친구 손을 잡고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요, 일반 알고 있던 그런 마사지 샵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꽤나 비싸겠는걸 하고 겁을 먹고 들어갔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요, 온몸 전신을 마사지 하는데 기본이 30만 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친구가 받아봐, 너한테 충분히 그럴 정도의 보상을 할 수 있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혼자 어떤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마사지 하는 그 안마 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이 겸비되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안내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샤워 먼저 하고 나오시고 이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샤워를 하고 딱 나와 봤더니 당연히 여자 관리사가 올 줄 알았는데요, 여자가 아니었고요, 건장하게 아주 멋지게 생긴 남자 관리사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쿠, 이거 무슨 마사지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마사지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좀 힘이 좋으니까 시원하게 관리를 해주겠거니 하고 몸을 맡겼더랍니다. 그런데 마사지를 시작을 했는데, 글쎄 여태까지 알고 있던 전신 마사지와 조금 다르게 손으로만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글쎄 입과 몸을 총동원해서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만하라고 해야 되나? 마음속으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의 몸놀림과 손놀림, 그리고 입으로 다양하게 쓰여지는 그러한
접촉이 점점 다가오는데 온몸이요 자꾸만 들뜨고 달아오르면서 도저히 그만해, 나 안 할 거야 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질 않고 본인이 그 남자가 전해주는 그 못놀림에 그만 젖어들고 말더랍니다. 그래서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은 점점 뒤로 멀어져 갔고요. 그 순간을 즐기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그 순간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몰랐지만 빠져들고 있는 본인을 보면서 좋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고, 집에서 남편과는 정말 친구나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러한 느낌을 내가 얼마 만에 느껴보는가 싶으면서 그만 마음이 들뜨고 만족한 상태로 그 마사지를 마무리했다라고 하면서요. 그 기분을 자꾸 느끼고 싶어서 여유가 된다면 더 자주 방문하고 싶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이제는 꾸준히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에게도 전해주면서 그냥 네 몸을 맡기기만 하면 돼. 여자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 한 번쯤은 네 몸을 전체를 깨워줄 필요가 있지 않니? 라고 전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전해줬던 친구들이 방문하면 너무 만족했다라는 말들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고요. 그 친구들도 또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정밖에 모르고 살던 여자들이 한 번만 방문하기만 하면 두 번, 세 번 빠져드는 곳이 바로 여성 전문 감각 마사지 샵이라고 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밀히 하는 마사지가 더 짜릿하게 온몸을 전율한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애무방뿐만 아니고요, 출장으로도 많이들 마사지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고 어떻게 즐기는가 하는 것도 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렇게 마사지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부위들을 그 남성 관리사들이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주로 손이 닿지 않는 곳들을 손과 입과 온몸을 다해서 상대방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손이 잘 가지 않던 곳들을 자극받음으로 인해서요, 오랫도록 긴장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그 몸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유연해지고 그리고 느낌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합니다. 주로 어떠한 곳들을 자극하느냐 하면은요, 골반이나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까지 온몸을 다해서 이렇게 순환하게 해주고요, 마사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들을 지압하고 마사지 해주면서요, 회음혈을 같이 자극해주면 여성의 몸이 놀라울 정도로 변화된다라고 해요. 평소 자극을 받지 못했던 은밀한 곳들을 주로 그곳에서는 자극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그런 짜릿한 애무를 받아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일반 마사지 샵에서는 그러한 곳들까지 자극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러한 곳들을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자극해주고 지압해주니까요, 여성들이 몸이 이렇게 이완되면서 편안해지고 본인이 느끼지 못했던, 평상시에 못 느꼈던 그러한 자극을 느끼고 더 짜릿짜릿함을 많이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서는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짜릿한 느낌을 그곳에서, 그러한 곳에 자극을 받음으로써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만족감과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남성들도 눈사롱에 가잖아 하고 당당하게 느끼는 여성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곳에 갈 땐 쭈삣쭈삣거리면서 친구의 손을 잡고 어렵게 잘 모르면서 갔지만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요, 당당하게 가면서 본인의 그 만족감을 충분히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자들도 눈사롱이나 변태 마사지샵 같은 데 다니잖아. 우리라고 가면 큰일 날 일이 있나? 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여성들도 간혹 있다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너무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함께 나누었던 잠자리는 어느 정도 재미도 없고요. 실증도 났고요. 지루하기도 한다라고 하고, 또 덜어는요, 중년이 되고 나이가 먹어가니까 남편들이 곁에 오질 않아서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중성인지 남편과는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를 정도로 아무런 느낌도 느끼지 못하고 남편이 곁에 오지도 않는데, 그곳에 가서 나를 여자로 느끼게 만들어주고 나의 느낌을 다시금 깨워주니 오히려 감사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여성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세상이 조금 변해서 여성들도 이렇게 당당하게 본인의 자아를, 본인의 몸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그런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성들이 그렇게 당당해지는 만큼 이렇게 유사 성매매로 약간 다양하게 변종된 그런 여성들의 애무방, 마사지샵 뭐 이러한 것들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려봅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철저한 보안 유지가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무방이라고 하는 곳은요, 철저하게 보안 유지를 잘 하면서 신원이 확실한 여성들만 출입하게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인터넷 같은 곳에서 광고를 할 때도 애무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질 않고요. 그저 그냥 스포츠 마사지실이나 혹은 피부 관리실 정도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아롬 아는 사람들끼리 연결하면서 소개로 그곳을 방문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혹시라도 본인의 신원이나 이런 게 바깥으로 노출될까봐 철저하게 비밀리에 그런 곳을 방문하기 때문에 더 업소 측에서도 비밀 유지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은밀하게 영업을 하면서 남성들 전용 업소만큼이나 여성들 업소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여성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남성 도우미들이 아주 턱없이 많이 부족할 정도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가는 만큼 여성들 전용 업소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매스컴이나 신문에서 보면서요, 씁쓸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요, 여성들의 전용 마사지 샵이나 애무방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여성들이 다 이런 곳을 방문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이런 거 가끔씩 궁금하신 적 없으셨습니까? 과연 여자들은 몇 살까지 잠자리를 할 수 있을까? 여자가 폐경이 되고 나이가 들면 그런 느낌이나 있을까? 아마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고요. 하물며 우리 중년의 남성분들도 여자가 나이가 들어서 뭘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나 계십니다. 정말로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잠자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흥미도 못 느끼고 그리고 하지도 않으려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잠자리는 젊은 여성들만 즐기는 걸까요?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가끔씩은 과연 몇 살까지나 잠자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요즘 오기네 TV에 여성 구독자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가요? 59세라고 하시면서 어떤 여성이 사연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여성이 어떤 사연을 보내왔는지 먼저 읽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그 여성의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과연 여성들은 정말 몇 살 때까지나 잠자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이 보내온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9세이고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아주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는요, 친구같이 끈끈한 우정으로 지내고 있고요. 서로를 배려하고 밉지도 않고요. 정도 꽤나 많이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과 잠자리를 가진 게 언젠지 제 기억에도 없을 정도로 정말 언제 나누었나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덤덤하게 그날이 그날이고 정말 가족처럼 친구처럼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글쎄 우연히 영화 한 편을 보게 됐는데요. 그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본 영화의 그 화면 속의 여주인공이요. 남성과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글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꾸물꾸물거리고 꿈틀거리면서 올라왔습니다. 나도 아직 이런 감정이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스스로도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날 밤도 무심히 제 마음도 모른 채 코만 드르렁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이 야속해 보였고 또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제 자신이 너무 신기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감정들이 섞이면서 남편이 잠든 곁에서 누워 있다 보니 공연히 글쎄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잘못된 건가요? 오기네 TV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잠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 마음 좀 헤아려서 저는 어떻게 해야 남편과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나누면서 달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문의를 드려봅니다. 라고 그런 사연이 왔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사연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글쎄 여자가 너무 밝히고 주책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짜내라 참 안 됐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연을 읽어드리면 아마도 댓글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해줄게 돈도 안 받고 해줄게 뭐 이러면서 농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가정의 잠자리는 무탈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9%의 여성들이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성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는 게요. 오히려 나이가 먹을수록 어쩌면 더 욕망이 솟구치고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폐경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임신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다 성장해서 시간도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잠자리에 관해서 굉장히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더 많이 그런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나이가 먹으면 그리고 폐경까지 됐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억제하면서 절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자리는 점점점 저 멀리 달아나 버리고 또 안 하다 보면은요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이 더 위축되고 그 다음에 더 건조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온몸에 나쁜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몸도 조금씩 변하고 변한 몸 때문에 내 마음도 다소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지만 중년 이후에 여성들이 느끼는 그 성적인 욕구 그 자체는요 단순히 성 하나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잠자리를 함으로 인해서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상대방과 남편과의 서로의 그 교류함으로써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게다가요 함께 그렇게 사랑을 진하고 끈덕지게 잘 나누는 부부들은요 더 많이 행복해지고 활력 있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던 59세 그 여성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를 도망가려고도 하지 말고 어찌했든지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고
본인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찌 됐든지 간에 남편하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잠자리를 자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빨리 회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씩 쉬워집니다. 남편께 먼저 솔직하게 용기를 내서 다가가십시오. 그저 친구처럼 우정으로 혹은 의리로 동정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함께 살기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길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떤 몸에 나쁜 병이 오거나 재난이나 혹은 외부에서 우주인이 쳐들어오지 않는 한 어쩌면 우리는 120살까지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광고 문구를 본 것 같은데요. 정말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59세인데 남편과 그저 무덤덤하게 우정으로 의리로 그저 하루하루 지내기에는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하루하루 보내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찾고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여자는 몇 살까지 잠자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결론적인 답은요, 언제까지나 내 몸에 특별한 병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평생도록 사랑을, 잠자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요, 남자들은 문지방을 넘어갈 힘만 있으면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요즘 틀린 거 아시죠? 문지방만 넘어갈 힘이 아니고요, 약 먹을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남성들도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막 이랬다면서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 참기름이 갑자기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왜 없어졌겠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밤에 몰래 사랑을 나눌 때 러브젤이라는 게 없으니까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요즘은요, 의료에 의존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쉽게는요, 참기름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러브젤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요법도 있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병원에 가면은요, 각종 여러 가지 너무나 좋은 레이저 치료법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얼굴만 요렇게 저렇게 뜯어고치고 바꾸면서 뭐 보톡스도 맞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여성들의 그 소중한 그곳도 산부인과 병원에 가보면 얼마든지 교정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 나빠져요? 그럼 안경 끼지 않습니까? 귀도 나빠져요? 보청기도 낍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그것도 얼마든지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은 여성용 비아그라도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어디선가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남성들 약 먹을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들도요, 마음만 먹으면 평생 죽기 직전까지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게 잠자리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쟁취하십시오. 사랑은 열정 있는 자에게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성들은 몇 살까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결론, 죽을 때까지 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중년 이후에도 불륜 관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뭐 어떤 관계에서는요, 아주 짧게 확 하고 불 붙으면서 금방 사라지는 그런 불륜도 있지만요, 더러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서는요, 짧은 관계가 아닌 한 10년 이상 지속하면서 아주 오래도록 그런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불륜 관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관계의 사람들은 단순한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일탈이 아니고요, 어쩌면 이중 생활로 이쪽에서도 뭐 삶이 있고 또 이쪽에서도 삶이 있고, 이런 관계로 꾸준히 지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결혼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1, 2년도 아니고 아주 단숨에 잠깐 불붙는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 지속해서 꾸준히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나 혹은요, 이 사람들의 패턴은 어째서 그렇게 들키지 않고 오래도록
관계를 유지하나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기네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관계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관계의 사람끼리 불륜이 일어났을 때 오래 가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같은 회사 동료 혹은 동창회 모임의 친구 또는 동호회 같은 사람, 더러는요 또 아주 잘 알고 있는 집안 식구들끼리도 너무나 가깝게 지내는 지인 사이에서도 불륜이 종종 왕왕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 때는요, 회사 일 때문에 뭐 그 사람하고 같이 뭐 프로젝트를 논의하느냐고 같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혹은 가족 모임에서 초대돼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은근히 쏙싹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하고 저 사람들은 뭔가 저지르고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불륜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의심할 수도 없고, 또 그냥 일 때문에 만나려니,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니까 만나려니, 아니면 동호회에서 함께 뭐를 하느냐고 시간을 함께 보냈으려니 하고, 예, 그냥 저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10년 이상 지속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 보면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눈 감고 아웅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여기에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요, 이렇게 누구에게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관계에서 불륜은 싹이 트고 그 관계는 10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고 그저 공감으로 공감하면서 서로 조금씩 서서히 사랑이 싹 텄던 관계일수록 오래 가더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불장난처럼 훅 하고 달아올라서 없으면 못 살아 죽을 것 같아, 우리 둘이 뭐 이혼하고 함께 살자 뭐 하면서 막 불붙은 사이는 오히려 쉽게 사그라들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가까운 사이에서 늘 만나던 사람이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줘봐,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얘기를 들어주는 상대는 그럴 땐 이렇게 해봐, 그게 그렇지 라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이 든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교제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만 헤어지게 됐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막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러한 마음을 다른 동료 직원에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의논하고 상담하고 위로받고 이러다가 정이 들어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처음엔 사랑은 아니었지만 같이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공감하다 보니 그만 결혼까지 했던 그 사람처럼 불륜도 이런 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서로 상담하는 사이이면 상대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것저것 알게 되고요. 처음에 사랑으로 만나는 건 아니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마음이 짠해지고 안쓰러워지고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사랑으로 변하고, 그러다가 불륜이라는 관계가 유지되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오히려 더 끈끈한 오래된 사이로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는요, 금방 불쏘시개처럼 활활 타오랐던 그런 사랑보다는 은근히 더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의 관계 유지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해요. 사생활에 대해서 너무 묻지 않고요. 그리고 가정사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요. 또 배우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흉 같은 것도 보지 않는데요. 게다가 또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요. 휴일에는 절대 전화를 하지 않고 밤 몇 시 이후에는 카톡 같은 거를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서로 그 규칙을 지킨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상대가 좋고 욕심이 나도요,
이혼 같은 건 바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두 사람에게 암묵적인 약간의 규칙이나 이런 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본인들만의 어떤 규칙 같은 거를 잘 지켰을 때 두 사람의 관계가 끈끈하게 더 오래도록 유지되고요. 더 길게 사랑을 할 수 있으니 우리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규칙을 세워놓고 그거에 딱 맞추어서 서로 만남을 이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관계를 선을 그어서 유지하면은요, 금방 불타오르는 사랑이 폭삭 시들어지는 것처럼 그렇진 않고요. 오래도록 끈질기게 유지되면서 관계를 오래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둘만의 은밀한 은신처가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뭐 속된 말로 우리 예전에 젊었을 때 가끔 쓰던 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지트. 네, 우리들만의 아지트야 이런 말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불륜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두 사람만의 은신처, 니꼬로 바로 아지트라고 하는 그런 곳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늘 가던 곳에 카페를 가든가, 아니면 두 사람만의 은밀한 장소를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약간의 외곽진 곳에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식사도 그곳에서 하고 둘만의 있고 싶은 시간이 있으면 어떤 장소에서 그곳에서만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간다라고 해요. 이렇게 두 사람만의 만나는 은신처가 따로 있어서 만나거나 아니면 덜어는 출장이다, 뭐다 핑계를 대면서 아주 먼 곳으로 둘만 슬쩍 후를 털어버리고 떠났다 오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과감하고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일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나 이렇게 장기간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불륜이다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억제되는 것들, 그리고 둘만의 몰래 꼭꼭 숨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코 쉬운 건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이런 불륜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두 사람의 관계를 일상생활처럼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짧게 만나고 끝나는 사이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한쪽이 막 너무 좋아서 감정이 막 올라가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러면 나머지 한쪽에서 받아들일 땐, 와, 들키면 큰일 나는데 나는 끝장인데 싶어서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끝내버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길게 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감정을 막 표현하면서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요. 잘게 그저 생활의 일부처럼 두 사람의 만남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야, 없어지면 큰일 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냥 오늘 밥 먹었으면 내일도 밥 먹고, 오늘 또 자면 내일도 자고, 일상생활의 일부처럼 일주일 전에 만났으면 오늘 또 만나야 되고, 만나면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오늘도 또 하나를 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랑의 감정은 어떻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서 결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통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이렇게 잔잔하게 일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고수 중에 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불륜을 하면서 길게 긴 시간, 뭐 10여 년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오래도록 잘 유지하나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불륜이라는 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소중한 가정이 깨질 수도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건 나의 사생활이야, 내 개인적인 감정이고 나의 사생활을 내가 알아서 잘 조리하고 가정은 가정대로 지키는 건데 뭐 어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가정은 무엇보다 너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불행한 일을 만들어주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간 큰 남녀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기 때문에 길게 불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오기네 TV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가정은 소중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